어찌됐든 이 4개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이 쿠데타 세력에는 한동훈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시고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 행보를 꿋꿋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데, 국민의힘에서 조기 대선을 운운했던 사람들은 입을 닫고 지금 바짝 엎드린 상황인데, 이 한동훈의 행보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탄핵과 관련돼 가지고 이 지금 현재 각하 또는 기각으로 기우는 상황에서 탄핵을 찬성했던 이 한동훈은 사실 난처한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또는 보수 유권자들조차도 한동훈의 컴백을 바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꿋꿋하게 앞만 보고 달리는 한동훈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이 지금 뭐 부산에 가서도 규탄 대회를 맡고 있고, 본인이 이 비대위 시절 그리고 당대표 시절의 그 인기는 사라진 지 오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말이죠. 그런데도 개헌론을 펼쳐내고 이 조기 대선에 대해서 정치적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한동훈의 플랜 B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탄핵 정국 속에 정치적 생존 전략을 나름 펼쳐내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탄핵 심판을 앞두고 진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주춤한 상황에서 깝치는 건 딱 둘입니다. 이준석과 한동훈이죠. 이준석은 당에서 대선 주자로 등록을 또 하기도 했더라고요. 한동훈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권 행보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개최한 북콘서트를 부산으로 이어가서 전국을 돌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개헌론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헌법에 계엄과 탄핵이 있지만 안 썼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고 있고, 이재명은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면서 견제를 하고 있죠. 스스로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나는 정치인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시대 교체를 위해서 나갈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전략이 그닥 반짝거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한동훈이 지금 어디를 타겟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 대선 주자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여당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여당도 적으로 돌리고 있고 민주당도 적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어떤 세력을 등에 업으려고 하는 건지, 그가 보는 그 한 달들, 요 한 줌의 세력들만 보고 지금 대선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정치적으로 시야가 굉장히 좁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의 권력 추종자들 가지고 뭐 세상판을 한번 흔들어 봤으니까 대한민국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택도 대도 안 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을 두고는 계엄을 저지해야 한다는 거 1초도 고민하지 않았다라면서 스스로 계엄 반대 세력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에게 엇박자를 보이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탄핵 반대 기조가 강해지는 여권 분위기에서 한동훈의 이런 입장 자체는 스스로 더욱 고립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미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사실 그 탄핵의 강을 건너서 오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죠. 웰컴 하는 사람은 극소수다라고 보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20명도 안 되는 세력들이 그 북콘서트 똥구멍 쫄쫄쫄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요, 자신을 위해서 뭐든 할 것 같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이러한 발언들을 보면요, 이게 이재명을 상대로 차기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집착이 느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가 싸울 대상은 이재명인 거? 그래. 그런데 그 전에
여당을 품어야 되지. 여당 안에서 이 대권 주자들이 나올 건데 그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냐고.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 여권 내에서 부정선거, 뭐 조작 이거 말고는 여기서 이겨서 이재명을 상대한다? 저는 택도 아닌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냥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그러니까 권력이 강한 막강한 두 사람을 두고 자꾸 잽잽을 날리면서 본인을 부각시키는 거. 요거 어디서 많이 봤냐? 이준석이 그래왔죠. 이준석이 한동훈의 비대위 시절 계속 한동훈과 잽잽잽 날리면서 이 언론의 문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이 못된 것만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자기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라는 인상밖에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참으로 구차한 짓거리를 한다라고 저는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재명 때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면서 과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뭔가 세력을 모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이 여권 내에서는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약간 금기시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도 오세훈도 그렇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안철수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조기 대선판에 공둥이 들썩들썩 거렸던 사람들이 지금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동훈만 유독 인터뷰하고 있고 TV 나오고 있고 유튜브 출연하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엇박자를 부리고 있는데 이게 또 미묘한 셈법이 있지 않냐라는 좀 머리 아픔이 좀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는 그 당이라도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외부 강연하고요.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런 말이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을 뵙겠냐? 그러니까 언젠가 뭐 때가 될 때면 뵙고 싶다. 이런 식으로 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장 찾아가서 그동안에 어려움을 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죄하는 마음으로 찾아뵙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있는 게 좀 정상인데 언젠가 뭐 시간 되면 뭐 뵐 수 있겠죠? 뭐 약간 저는 그때 띠껍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굉장히 모호한 입장을 냈죠. 그러니까 여권 내 입지를 조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나 비상계엄을 해제한 사람이야.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굉장히 전략적이었다라고 보는데요. 이 한동훈의 이런 움직임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언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이제 어떤 사람과 이제 엮이기를 싫어하냐면 이준석과 엮이기 싫어하고요. 지금 한동훈과 엮이기 싫어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지금 엮였다가는 조금 잣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또 나름의 해석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미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전한길 강사가 이 한동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것을 언론이 굉장히 이쁘게 포장해서 한동훈만 막 띄우려고 했다가 급하게 놀래가지고 전한길 강사가 아니 아버지 옆에 살아 계시는데 제사 지내는 폐류나 아니냐, 이거 호래 자식이 아니냐라고 한동훈을 저격을 했습니다. 완벽히 선을 그었죠. 이 상황을 한번 봤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한동훈과 엮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꺼려 하는데 여기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죠. 인요한은 이제 이 한동훈의 당대표 시절에 비례를 달고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한동훈이 대표 시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의원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로서 중진들 의견들도 좀 듣고 좀 포용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복귀를 하는 부분이 좀 덜 어려웠을 건데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당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자적 정치 행보에서 이 국민의힘의 서포트를 받는 것,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그 20명도 안 되는 한빠들 데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에는 굉장히 취약한 당내 기반이다. 그러니까 이제 당 내에서 한동훈을
서포트할 일은 없을 것이고 당 내에서 경선이 인다라고 하면 한동훈을 지지할 세력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은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애매합니다. 이거는 배신인데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적에 대한 설정은 이재명을 해놓고 계속 한 번씩 윤석열 대통령 잽잽잽 날리고 이건 뭐야? 이거 유승민 투야? 막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내 기반 확보에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본인이 그 당대표 시절에 꽂았던 비례 의원들이 지금 북콘서트에 쫄쫄쫄 쫓아다니고 있는 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 전체가 어떤 식으로 흐르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기각하라. 대거 지금 장외 집회에 나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좀 발 좀 빼고 미지근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권영세, 권선동. 이 권영세, 권선동은 한동훈과 손잡을 세력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름의 중진, 뭐 자기들이 콧김 좀 씬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과 결코 뭐 손을 잡던지 뭐 기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거다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 뭐 가져야 하는 그 세 가지 난제 중에 하나가 지지층에 대한 확산이 필요할 때 이제 한 측근들은 한동훈이 컴백하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이 과표집된 거다. 보수의 과표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50% 가까이 되고 있는데 한동훈이 출연하는 순간 대거 한동훈 쪽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2월 26일에 책 펴고 깔짝깔짝거리고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2주차 되어가고 있는데 지지율은 뭐 그닥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측근들이 생각했던 그 과표집되어 있으니까 이제 중도가 올 것이다 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그러니까 완벽한 보수 우파에서 상식파들 있죠. 중도에서 상식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해석해보면 탄핵에 대한 반대 세력이다라는 것이죠. 그 탄핵에 대한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지지를 보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계산을 한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이 애매한 스탠스가 당 내에서도 외면받고 대중적 지지도 확실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뭐 마이웨이만 가는 거죠. 외로운 길 가는 겁니다. 그 외로운 길에 이준석 손을 잡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중동에 버림받은 이준석, 그러니까 찌끄레기 좀 모아가지고 대가리수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찌됐든 이 4개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이 쿠데타 세력에는 한동훈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로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우파에게는 한동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이바이다 라는 거죠. 이럴수록 더 그리운 이름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